그런데 장자는 이 나중에 보면 나눴든 안 나눴든 간에 공자는 실제로 그 단계까지 갔다고 느끼고 인정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갔고요. 공자도. 그 다음 07장 볼게요. 사성기와 노자 그랬는데 여러분들 사성기, 저 기자는 비단기자거든요. 뭐하고 대비시키면 쉽게 하다냐면 아까 배웠던 하얀 비단이 있었죠. 하얀 비단이 소였죠. 소와 비교해 보면 소는 아무 물감을 들이지 않는 게 소예요. 이 기는 온갖 색깔을 다 물들인 게 기예요. 사는 선비예요. 성은 만들다, 이루다 이런 사람이에요. 선비인데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비단이 아니라 그냥 채색 비단을 만드는 사람. 노장적인 사람이겠어요? 공명적인 사람이겠어요? 느낌이 당연히 공명계열의 사람으로 설정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면 최소한도 세속적인 사람들을 지칭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본격적인 내용이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혹시 쥐 좋아하시는 분? 여러분들 내가 엊그제 누가 선물 줬는데 서리태를 줬는데 서리태가 아마 쥐 눈 같은 콩이란 뜻일 겁니다. 진짜 어디 객관적으로 보면 새양쥐 눈 얼마나 예쁜데요. 새양쥐 톰과 제리에 나오는 그 쥐 얼마나 예뻐. 그러니까 인간 우리 특히 현대인들에게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때 쥐를 때려잡자 쥐새끼를 우리는 살았어요. 70년, 80년대. 쥐에 대해서 굉장히 억한 심리를 가질지 모르지만 좀 생각을 바꿔봐요. 옛날 사람들 그랬을까요? 쥐가? 아니라고 생각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렇게 혐오스럽다면 우리가 12간지를 만들 때 12동물로 대표하잖아요. 자축이며 진사오미 할 때 자가 왜 젊은이 나올까요? 쥐가 이런 말 할 겁니다. 난 나쁜 놈 아니거든. 난 못된 놈 아니거든. 너 봐라. 자축이며 진사오미에서 자가 내가 제일 먼저 와. 어쩌면요. 쥐는 인류에게 굉장히 밀접한 동물일지 몰라요. 동물 중에 스스로 인간주의로 거칠어오면서 사는 것들이 있어요. 쥐, 제비. 여러분 제비는 안 싫어하시죠? 똑같아요. 그래서 이 중국의 신화나 우리나라의 민담 같은 걸 보면 쥐가 인간에게 씨앗을 하늘로부터 가서 주어서 인간이 농사를 시작했다는 설화도 있고 불을 처음 가져줬다고 믿는 신화도 있고 그래요. 그만큼 쥐는 가까운 친근한 것이었어요. 쥐고기 어렸을 때 드셔보신 분? 쥐고기도 사실 우리 70년대에 동네에서 먹었어요. 제 기억에. 아니요. 자, 그래서 쥐에 대해서 너무 억한 감정 없이 이 글을 읽어야 읽힙니다. 그렇죠. 예. 아니 뭐죠 무슨 뭐 이렇게 인디언들 그 이렇게 부엌에서 키우는 거 있잖아. 아니고 그 잡아먹는 거 있잖아요. 그 페루나 칠레에 가면 유명한 미니 무슨 뭐 이게 조그만 토끼 비슷하게 생긴 그 쥐 있잖아요. 그 사실 쥐예요, 쥐. 거기서 부엌에서 키우다가 손님 오면 한 마리 잡아갖고 튀겨서 주고 하잖아요. 리트리버거는 커다란 우리나라에 와서 좀 난리 피우고 있는 놈이야. 생태계 망치는 놈. 그런 것도 있고, 어쨌든 쥐라는 것이 꼭 네거티브 아니다는 것. 자, 이제 여기까지 선입견, 이제 던져주고. 따라서 중국에는, 원래 민속으로서 쥐 시집 가는 날이라는 민속이 있어요. 그래서 그날만은 쥐에게 밥상을 차려주고,
너도 나와 같이 사는 한 마물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쥐가 시집 가는 날이요. 그런 날 해줘야 할 일이 뭐겠어요? 사람들이 평상시보다 일찍 불 끄고 잠들어줘야 해. 그래야 쥐들이 데이트하고 조미에서 새끼 낳고 해요.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이 풍습을 머리에 염두에 두고 이제 보십시오. 자, 사성기라는 친구가 어느 날 노자를 찾아갑니다. 그럴싸하게 자기를 꾸민 사람이죠. 그런데 갔던 이유는 정말 노자에게 가서 진지하게 한 수 배우겠다 하는 생각이 아니라 노자가 우리 애를 무시한다고? 우리 육아보다도 더 뛰어나다고 내가 본때를 한번 보여주겠다 하고만 찾아가는가 봐요. 가서 노자 집을 딱 들어간 순간 이제 눈에 불을 켜고 노자의 꼬투리를 잡고 싶은 거야. 딱 잡고 싶은데 딱 보니까 뭐가 하나 발견됐는데 이런 흙더미가 있고 흙더미에 음식 찌꺼기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까 말한 쥐 씨 보내는 날의 민간 습성이 그날 많은 쥐에게도 맛있는 음식 대접하고 불 꺼주고 오붓하게 하루 잘 보내라 가족끼리 라고 하는 날이에요. 그걸 노자가 그걸 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뭐 흠잡을 게 없나? 라고 딱 가서 보니까 그게 눈에 띄우니까 사성기가 첫 마디가 뭐냐? 나는 백리를 멀다 하지 않고 혹은 불온 천리하고 천리를 멀다 않고 발이 부르텄다가 군살이 베기고 부르텄다가 군살이 베기고 해서 찾아왔어요. 왜? 당신에게 배울 게 있는 줄 알고. 그랬더니 오늘 와서 보니까 형편없는 사람이네요. 라고 첫 마디를 딱 던져요. 뭐야? 지구멍 앞에 흙더미가 있고 그 흙더미에 음식찌개가 있는데 이건 실적 노자가 줬을 겁니다. 제사 지내라고. 근데 그걸 방치하여 모른 척 하는 것은 이건 인이 아닙니다. 자, 여기 이제 전형적인 육아의 발상이 보는데 육아에 보면 맹자에 보면 맹자는 이런 이야기 한다. 세상에 존재하는 데는 동식물 같은 물건도 있고 사람으로 대비하는 인민도 있고 우리 부모 형제 같은 피부치도 있어요. 사랑에는 세 개의 단계가 있는데 동물과 식물에 대해서는 애해야 해요. 애라는 것은 아끼다는 뜻입니다. 이때 의해는 애석하게 아껴 쓴다는 말이에요. 애물하지만 동물에게 사랑을 진짜 인자함을 베푸는 대상은 아니에요. 제가 이제 설명할 때 이런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제일 아끼는 신발에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강아지가 응아를 해놓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치워요, 그냥. 그냥 치워요? 잘했다, 또 싸라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단계가 그 맹자에 표현하면 애물하되 불인해야 한다는 거예요. 불인해야 하는 거예요. 동물에게는 그래서 사랑을 베푸는 거 아니에요. 아끼긴 하되 사랑을 베푸는 거 아니에요. 자, 민초들에게, 주위의 대중들에게 사랑을 베풀긴 하지만, 그러나 내 가족과 똑같아서는 안 돼요. 이해하기 쉽게 또 이해 한번 들어볼까요? 이웃집 아줌마 편찮으시다고 내가 단지에서 피 입에다가 넣어드리면 잘했어요, 못했어요? 사람들이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저 사람 무슨 관계야? 따라서 인민이 불친해야 해요. 주위 사람들은 사랑은 하되 피부치를 여기면 안 돼요. 그럼 피부치를 여기면서 그냥 너를 낳아준 부모가 물려준 형제, 이것하고 구분이 있어야 한다는 게 육아의 생각이에요. 근데 그걸 갖다 딱 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음식을 쥐새끼한테 줘? 이건 뭐예요? 애물을 파괴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인이 아닌마, 인자가 아닌마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두 번째 단계.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봐요. 저 음식 찌꺼기를 보니까 거기는 날 것도 있고 익은 것도 있고 많아요. 아니 얼마나 주위 사람들한테 받아
죄송합니다. 받아쳐 드셨으면 먹다 못 먹어서 쥐한테 줬고 쥐도 먹다 못 먹으면 저렇게 나겠을까요? 당신 창고에는 정말로 몽땅 거 챙겨내는 모양입니다. 고로 뭐한 놈이야? 너는 의에 어긋나는 사람이요. 올바른 삿된 것을 챙겼기 때문에 사람이 아니에요. 그 인도 아니고 의도 아니고 아무도 아닌 사람이만 라고 여겼어요. 자, 이 순간 여러분이 노자라면 어떻게 답변했을까요? 자, 수준이 같아요, 달라요? 노자하고 사성이는 수준이 달라요. 세계가 달라요. 어느 날 손주 놈이 와서 할아버지 왜 이렇게 못생겼어? 하면 화낼 거예요? 할아버지 꼭 소같이 생겼어? 하면 화낼 거예요? 씩 웃어야죠. 그런 식으로 씩 웃고 말아요. 그러니까 사성기가 순간적으로 이겼다, 한 방 날렸다고 기분이 좋거든요. 근데 돌아서는 순간 등줄이 싸늘한 거예요. 뭔가 아우라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숙소로 갔는데 하루 종일 지나고 나니까 아니야, 뭔가 내가 좀 잘못한 것 같은데, 내가 말을 잘못한 것 같은데 하는 느낌이 들어서 딱 찾아러 갑니다. 그러면서 노자 선생님, 어제 제가 이렇게 말했고 했는데 돌이켜보니까 좀 잘못인 것 같습니다. 근데 왜 화도 안 내시고 그러셨어요? 시고 질문하니까 노자가 씩 웃어서 그럽니다. 나는 세상 사람들이 저 아저씨 똑똑해요, 신령해요, 잘났어요, 못했어요, 이런 평가를 요즘은 들으면 뭐 한다고? 이 손에 그냥 흘러가. 아무 평가로 들리지가 않아. 그 다음 단계. 네가 어제 와서 인하고 의하지 못하다는 것은 그런 나를 사람으로 본 거죠. 아직까지는. 근데 나보고 야, 소 같은 놈아 해서 그래, 맞아, 나 소야. 말 같은 놈아 하면 난 말이야, 말 같은 놈이야 라고 했을 거야. 그런데 네가 이렇게 나를 비판한 말을 내가 화냈겠어? 그 아무도 아니야. 잘했어. 더 하고 싶으면 다 해.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수준이 다른 사람이든 어쨌든 간에 그 사람이 봤을 때 그렇게 표현했다면 그러한 구석이 나한테 있었을 거야. 하다못해 소처럼 내가 많이 먹든지 소처럼 득지가 크든지 있었을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면 일단은 그 말을 받아들이는 게 올바른 태도지. 그래서 아니 나보고 소라고 말이라고 혹은 뭐 개새끼라고 부르지 않았는데 내가 화낼 일이 뭐 있어? 그러니 이 사성기가 어떻게 했어요? 딱 손을 든 거죠. 와, 저분이야말로 정말 대단한 분이구나 해서 그때부터 이제 태도가 달라진 거예요. 선생님이 가셔요. 뒤따라가요. 한 수 가르쳐 주십시오. 근데 첫 번째 중요한 겁니다. 뒤따를 때 선생님 그림자도 안 밟으려고 피해서 가요. 그 마음 태도 느껴지죠? 선생님 그림자도 함부로 밟지 않는다는 말 느낌 오셔요? 그 정도로 극도의 존경심을 표하면서 그러지 말고 한 수 가르쳐 주십시오 해요. 자, 이제 상대가 들으려고 하는 마음가짐이 돼 있죠. 그러니까 장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호되게 혼을 냅니다. 자, 호되게 혼을 낸 이야기를 노자가 결국은 장자가 다 하는 거예요. 지가 각본 장자, 연출 장자 지가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한솔이가 우리 책 한번 읽어주세요. 이걸 읽는 이유는 여러분들 몸과 행동 과정 모습 중에 이런 모습 있나 없나? 아니. 그대의 얼굴은 깎아지른 듯 모나고 그대의 눈은 똑바로 쏘아보고 204페이지입니다. 204페이지 크게. 네. 204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네. 그대의 얼굴은 깎아지른 듯 모나고 그대의 눈은 똑바로 쏘아보고 그대의 이마는 높이 솟아있고 그대의 입은 우렁하며 그대의 모습은 높은 산처럼 위압적이군요.
마치 내달리는 말을 억지로 묶어 멈추게 한 것 같소. 움직이려는 걸 붙잡아둔 셈이니 출발은 쇠뇌와 같겠구려. 살피고 또 살피는데 지혜롭고 교묘하지만 지나친 것을 엿보는구려. 아마도 그대는 나의 말을 미덥지 못하다고 여기겠지만 저기 변두리에 닮은 사람이 있는데 그 이름이 도둑놈이라 한답니다. 자, 도둑을 간단히 정의하면 뭘까요? 지 것이 아닌 것을 가져가는 사람, 지 것이 아닌 것을 욕심내는 것이 도둑이에요. 도둑이에요. 자, 그 사석이가 좀 그럴싸하게 차려입고 왔겠죠. 사성의 이름이 내린 것처럼 과거 있는 대로 거들먹대로 다 피웠겠죠. 폼 잡고. 그것은 네가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 사람들로 보고는 주목받고 인정받고 어떤 쉽게 말하면 폼을 잡기 위한 거예요. 그 폼을 잡은 이유는 뭐냐? 사람들로 보던 명성, 뭐 존경 이런 것을 요구하는 거죠. 그거 네가 받을 자격이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니까 네가 뭐야? 너 같은 놈을 우리가 도둑이라고 부르는 거야. 너는 도둑놈이야. 그러니까 속은 깡통이면서 겉을 치장해서 막 자기를 강조하고 내세우는 사람은 다 도둑놈이에요. 여러분 절대 도둑놈 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읽은 대목 보면서 아 내가 오늘 너무 티내나 하면 이렇게 자꾸 티내다 보면 도둑이 될 텐데 하는 마음이 들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9장. 예, 9장은 사실은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아서, 도 안에는 세상의 큰 것들 다 포함하기 때문에 도보다 더 큰 것은 없어요. 도는 모든 큰 것들을 다 받아들여요. 그럼 반대로 작은 것은 자 코끼리는 받아들이고 쥐새끼는 안 받아들이냐? 아니에요. 큰 것은 큰 동물대로 받아들이고 작은 것은 작은 것 받아들여요. 크고 작은 거 다 받아들여요. 자 돌이켜서 그러면 밑에 보면 형벌, 공덕, 인의, 아까 말한 혁명, 상벌 이런 것들은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그것들은 작은 것들이에요. 디테일한 작은 것들이에요. 근데 그 작은 것들도 도에 포함되는 거예요. 도가. 아까 형벌이 몇 번째라고 해요? 다섯 번째. 상벌이 9번째예요. 그러니까 아주 뒤에 있고 작은 거예요. 그러나 그마저도 도는 받아들여요. 그런데 그러니까 출발은 다 도예요. 그래서 형벌과 상벌은 누가 지정할 수 있겠어요? 현실 권력자가 지정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어야 해요. 누가 지정해요? 도를 아는 사람이 지정해야 해요. 그것도 도의 일환이니까. 이해가 되셔요? 도의 일환이기 때문에 형벌, 공덕, 인의 같은 이것은 정식적으로 말따는 수 뒤에 있는 것이지만 이것은 지인만이 결정이 가능해요. 지인은 누구냐? 지인은 성인인, 신인 다 같은 편인데 지인은 가식 없는 사물의 진면목 맑은 상태, 무후 상태, 공후 상태를 파헤쳐 그 근본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천지에서 쫓겨나고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앗긴다 해도 뭐 뺏길 거 있어? 왜? 원래부터 다 내 거고 나는 내 나름대로 존재하는 사람인데 뺏길 것이 없어요. 가질 것도 없고. 그래서 그는 도에 통하고 덕에 합치할 뿐 인의와 예약을 내친다. 지인의 마음은 정착하고 안정되는 곳이 있어. 안정되는 곳이 앞에 나왔던 영어로 따지면 한번 기억해 보세요. 허정, 염담, 정막, 무의. 한마디로 공이다. 듣죠?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 그래도 다행히 마지막이다. 우리 장자가 진짜 우리 강의할 때 마지막 힘든데 재밌는 이야기 넣어줘서 참 다행히 마지막에 어려운 말 넣어놔서 어려울 텐데
자, 아까 말한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도를 귀하게 여기는 이유는 책에 쓰여 있다를 근거로 삼는데, 책은 말을 표현한 것인데 말 자체도 제대로 표현 못해요. 100%. 근데 말은 사람의 생각, 뜻을 표현한 것인데 그것도 제대로 표현을 못해요. 그런데 사람의 생각은 보고 듣는 것, 형색과 명성을 바탕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뜻을 갖는데 그 자체는 도를 100% 이해하고 소화해낼 수 없어요. 따라서 이것이 도라고 떨고 다니는 사람은 가짜일 가능성이 높죠. 사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도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말하지 않으면 어떨까요? 아까 노자가 말했어요, 안 했어요? 노자는 거울로서 보여줬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사성계가 와가지고 막 비판했죠. 비판했을 때 노자의 태도는 뭐예요? 얘들 잘 쓰는 말로 판사. 나보고 욕 보는데 그거 다 네 거야 하고 그냥 거울로서 딱 비춰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성기가 노자를 보다가 아우라를 느꼈다는 뭐냐면 그 안에서 자신의 초라한 모습이 그대로 비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확 바뀌어가지고 아이고 그림자도 안 받고 저기 아까지만 해도 소 돼지라고 욕했던 사람이 그렇게 바뀌어본 거란 말이에요. 이제 그렇게 이제 그게 진정한 사실 도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 말을 귀하게 여기고 책을 이걸 전하고 있는데 이 책이라는 것이 과연 그 도를 전한 것이 아니다면 도의 입장에서 보면 그 책은 쓰레기에 불과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데 그 이야기를 만들기 위해서 장제가 동원한 인물은 첫 번째 제나라 환공이에요. 제나라 환공하면 춘추시대에 5명의 이 리더가 있었어요. 그걸 춘추 5패라고 하는데 춘추 5패 랭킹 1위가 제환공이에요. 제환공이 천하를 이렇게 그냥 호령했던 트럼프 저리 가라 정도로 호령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유명한 관중을 얻었기 때문에요. 그 관중은 누구냐? 관포지거에 나오는 그 관중이에요. 근데 그만큼 유명한 제나라 환공이 어느 날 딱 마루 위에 앉아서 책을 읽고 있어요. 근데 그 마루 위에 앉았을 이유는 뭐냐면 바로 앞에서 바퀴를 만드는 장인이 자기를 위로한 제1호 승용차 바퀴를 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감시차 나왔다가 너는 일해라. 그래서 나는 성인의 책을 읽을게 하고 딱 보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퀴 이야기부터 이제 이야기하고 갈게요. 왜 바퀴라는 장인이 나왔을까? 장자에 보면 노자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30개의 바퀴살이 있는데 이 바퀴살이 바퀴통에 이렇게 여러분들 머리 잘 안 떠올리면 자전거 생각하세요. 자전거 살 있죠. 살이 이 통물에 다 꽂히죠. 그럼 그 안에가 굴대가 있어서 바퀴 빨리 돌아가죠. 응? 그래서 30개의 바퀴살이 바퀴통 하나에 모이는데 이게 노자의 멋있는 비유죠. 이게 수레바퀴 역할을 하는 이유는 그 바퀴통이 비어 있기 때문에 바퀴로서 굴러가는 거야. 이해가 되셔요? 이게. 자, 그래서 바퀴라는 것, 수레라는 것은 요즘은 흔해 빠져 있지만 이거 만만치 않습니다. 인류가 개발한 뭐 몇 대 발명품 중에 하나일 거예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여러 차례 드립니다만은 우리 인류의 고대 4대 문명은 유럽과 아시아에밖에 없어요. 메소포타미아, 인도, 황하, 이집트. 근데 이집트의 문명은 사실상은 중동 문명과 같은 계열이에요. 지중해 문명이니까. 근데 이 아시아존, 유럽존 외에는 소위 문명이라는 게 왜 없었느냐? 문명이 없었기 때문에 수레바퀴가 없었는지, 수레바퀴가 없었기 때문에 문명이 못 됐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 아메리카 대륙 전체에 수레바퀴가 존재한 적이 없어요. 15세기 이전, 15세기 이후 대항해 시절에 가지고 들어간 거지. 호주 당연히 없어요. 아프리카 저 남방으로 내려가면 전혀 없어요.
그만큼 바퀴라는 것은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거예요. 당시에. 그리고 그 바퀴에서 쭉 수레, 그 바퀴라는 것은 운송수단이자 그 다음에 그 탑승수단이기도 하죠. 그것의 가장 핵심은 수레의 핵심은 바퀴에 있고 바퀴의 핵심은 뭐가 있느냐? 이 통과 굴대 사이에 있어요. 통과 굴대. 그래서 이 바퀴통과 여기에 끼우는 이 막대기의 이 결합 정도가 그 차의 2% 차이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천자가 타야 할, 제왕공이 타야 할 수레는 최고급 수레일 거 아니에요. 이것은 너무 뻑뻑해도 안 되고 너무 느슨해도 안 돼요. 너무 느슨하면 뭐예요? 덜컹거려요. 뻑뻑하면 안 돌아가요. 한마디로 딱 그 사이즈, 그 크기로 만들어야 하는데 그것은 수치화가 불가능해요. 과학적으로도 그럴 겁니다, 아마. 그거 몇 센치 깎으면 들어가고 오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 나무가 갖는 특성, 그 지형의 습도, 온도, 뭐 여러 상황에 따라서 그것은 오랜 노하우 경험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크게 들어놓고 어느 날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임금이 와가지고 시찰차 나온 거예요. 근데 임금이 와서 고생하십니다. 수고하십니다. 아유, 당신 덕분에 수레 잘 타고 있습니다. 했어야 하는데 임금이 폼 잡고 딱 무게 잡고 책을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윤편이라는 우리의 주인공은 말 그대로 윤은 바퀴 윤자예요. 그 사람의 직업이 뭐냐? 이게 바퀴예요. 이게 축이고 이게 바퀴통이고 여기 이렇게 하고 막대기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윤편이란 말은 바퀴를 만드는 장인인 편이란 사람 이런 말이에요. 편은 작은 이라는 뜻입니다. 어쩐 그 이름은 사성계하고 대비를 이뤄서 아주 하찮은 이름으로 보이죠. 근데 이 하찮은 사람이 잃지 않고 있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중하고 대하다는 사실을 알아요.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죠. 임금이 그따구로 앉아서 아니 지가 왔으면은 참 뭐랄까 보너스를 주고 갔다든지 아니면 막걸값 하세요 하고 하면 됐지. 앉아서 폼 잡고 너 이래라고 폼 잡고 딱 앉아 있으니까 이 윤편이 기층민이지만 도를 끼친 이 중대한 이 인물이 한 수 가르쳐주겠다는 생각이 들었겠죠. 딱 올라갑니다. 전하 무엇을 읽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성인의 책을 읽고 있노라. 방해하지 말아라. 너는 네 일을 하거라. 식으로 폼을 딱 잡으니까 하는 말. 어떤 성인 말씀하십니까? 성인은 돌아가시고 안 계시지. 그 사람이 말씀을 적은 거야. 그러니까 내뜸한 소리가 뭘까요? 아니 그러면 찌끄러기 쓰레기 입고 계시면요. 찌끄러기 쓰레기를 입고 계시면요. 그러니 제왕공 입장에서 얼마 화가 나겠어. 이런 싸가지 없는 놈이 있죠. 그래서 실제로 말을 뭐라 하느냐. 자, 네가 방금 한 말에 대해서 해명을 해봐라. 왜 내가 있는 책을 함부로 그렇게 평가를 하느냐. 제대로 해명을 하면 살아남을 거지만 그러면 죽을 줄 알아.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누나를 딱 갖고 이야기해요. 제가 저는 책 안 읽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하는 일로 하면 비유를 드릴 거예요.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자, 바퀴를 제가 깎습니다. 나무를 기본으로 올려서 해서 통을 만들고 굴대를 만들었는데 이 외형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지만 이걸 어느 정도로 할 수 있느냐. 이것은 내 손과 내 마음 사이에 있습니다. 멋있는 표현이죠. 내 손과 내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딱 만져보면 됐다 안 됐다 딱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무리 말로 설명해도 안 돼. 따라서 내가 하고 있는 이 기술직을 아들에게 물려주고 싶어도 못 물려줘. 아들이 깨우치기까지 기다려야 해. 그래서 이 아저씨 나이가 나하고 똑같다니까.
70이 되도록 지금도 일을 하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로 미뤄서 본다면 성인이 말로 떠들어댔다는 것은 형색이고 명성이고 할 텐데 말로 떠들었다는 그걸 적어놨다면 그것은 성인의 찌끄러기지 성인이 갖고 있는 도범 자체는 아니다. 말에 얽매이지 마.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이 말 속에는 그 기층민이 갖고 있는 이 발언에는 어마어마한 말이 들어있어요. 어떤 느낌이 깔려있냐면 제발 폼 잡고 앉아서 머리로 말로 떠들지 말고 네가 몸소 나와서 살면서 행해봐. 라는 메시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제가 일본 책을 읽다가 정말 재밌는 그 말을 했는데 아루키 요리 아니다 뭐라고 썼더라? 말하다가 뭐죠? 어떤 일본어 놔두고 토크 말하는 것보다는 걷는 것 도는 재밌는 표현입니다. 이건 도라는 글자가 중국어에서는 수어따오 하면 말하다는 뜻이 돼요. 근데 도는 말하는 게 아니에요. 도는 네가 스스로 걸어보는 거예요. 제대로 된 도는 네가 지금 단상에 앉아서 이 기층민들이 일하는 데 앉아서 폼 잡고 앉아있는 게 그게 도가 아니야. 그러고서 왈가왈부하고 있는 거 도가 아니야. 네가 그 일을 체험해보고 행해보는 거야. 그래서 도는 길이잖아요. 그래서 걷는 것. 말하는 게 아니라 도는 실천 걸어보는 거, 걷는 거야. 이 걷는 것을 좀 꾸며놓으면 수행이 되는 것이고 수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공부방 이름이 뭐예요? 행인이에요. 행인이 행이에요. 도는 말하는 게 아니에요. 행하는 거예요. 걷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행인학당이라는 이름을 취했던 이유도 거기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누가 토요일마다 어디 가냐면 나 걸으러 가. 걷기 연습하러 가. 그게 우리 행인학당이에요. 우리 윤편 멋있죠? 윤편이 그 딱 임금하고 하는 근데 실제로 이렇게 당당히 했었을까는 이제 퀘스천 마크고요. 좀 장자가 다 각본해서 하는 건데 여기서 던져주는 말. 오늘 책 읽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책을 정말 책에 쓰니까 맹목적으로 믿거나 책이 그 글을 통해서 던져주는 메시지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또 불교 사례를 들어보면 달을 가리켰어요. 손가락으로. 뭘 봐야 한다고요? 손가락. 손가락에 반지 꼈는가 안 꼈는가 봐요? 달을 봐야 해요. 책은 손가락이에요. 달을 봐야 해요. 그걸 놓치면 안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걷는 것이지 말하는 게 아니다. 오늘도 우리 행인학당 같이 해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